안녕하세요. 웅플란트 치과 박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동에 고르식을 하지 않고 환자 본인의 피만 넣어서 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뽑은 후 뿌리가 있던 공간, 즉 발치창에 피가 찬 후에 자연스럽게 혈병이 생기면 고르식을 안 해도 저절로 뼈가 재생되는 것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봐온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상동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만한 방법이고, 특히 잔존골 길이가 거의 없거나 상동에 염증이 있거나 막이 찢어진 경우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그 결과가 시원찮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동과 발치창이 몇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발치창의 골벽에는 없는 막이 상동의 골벽을 덮고 있고, 이를 뽑을 때처럼 활발한 출혈이 없으며 공간의 크기가 협술촉으로만 봐도 발치창보다 최소한 2배에서 4배 이상 크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동에서는 발치창에서처럼 혈병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막은 거상해주면 되고 출혈이 없는 점은 따로 피를 뽑아서 주입하면 해결됩니다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기에 실패를 거듭해 온 것입니다. 혈빙 형성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동 공간은 원래부터 해박적으로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발치창처럼 액체 상태의 피를 완전히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고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흐르는 피는 자연 응고가 잘 안 되는데, 게다가 창까지 따서 옆에 골벽이 없어지니 마치 깨진 항아리 같은 구조가 되어서 아무리 피를 많이 주입하더라도 이까지만 피가 고이겠죠. 그래서 자폐막을 하더라도 피가 새는 항아리 구조가 되니 어차피 여기까지는 혈병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공적인 방법으로 밖에서 혈병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혈병을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 혈병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혈병은 너무 빨리 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혈병은 1 내지 2주, 평균 10일 동안 서서히 흡수가 되면서 다 없어집니다. 발치창 크기의 공간에서는 그 기간 동안 결체 저주국이 정식해서 혈병을 다 채우므로 혈병이 흡수가 다 된 다음에도 공간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뿌리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 상동에서는 10일 동안 기간 동안에 혈병 속을 결체 조직으로 잘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혈병이 못 기다리고 녹아버리니 공간 유지가 안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뼈가 이 정도만 재생되니 의미가 없겠죠. 이런 이유로 혈병을 넣는 것은 포기하고 이식제를 넣어서 공간 유지를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기타 이식제는 흡수가 잘 안 되어 공간 유지만 잘하고 골 전도성이 혈병에 비해서 매우 나빠서 재생 골량과 골절이 불량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이식제의 조건은 한마디로 하자면 기본적으로 골 전도성이 좋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이식 후 최소 한 달까지는 공간 유지를 잘해주고, 그 이후 5달 동안은 흡수가 천천히 그리고 다 되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이식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소 한 달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상동의 혈병은 양이 많아서 2주 안에는 결체 조직으로 다 채우지 못하므로, 결체 조직이 가장 활발하게 정식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이식 후 한 달까지만이라도 녹지 말고 버텨야 하기 때문이죠. 이 다음 단계로는 수개를 걸쳐서 골 조직도 같이 천천히 정식기에 들어가는데, 미처 자라들하지 못한 부분은 흡수가 됩니다.
물론 혈병의 흡수량은 상동의 크기뿐만 아니라 결체 조직의 정식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정식 속도는 환자의 체질이나 재생기간 동안의 전신 상태에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생되는 골량이 결정되는 것이죠. 어쨌든 혈병의 경우는 너무 빨리 녹는다는 약점을 보완해서 최소 한 달 동안만이라도 유지시킬 수 있다면, 골 전도성이 워낙 탁월하므로 일부가 흡수되더라도 이 정도의 100% 자기뼈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의 이유로 혈병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상동 수술 시의 혈병은 기존의 이식제보다 훨씬 우수한 이식제가 될 수가 있겠고, 저는 그 해결 방법을 찾았기에 이를 인공혈병 형성술, 줄여서 ABC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ABCP에 따른 임상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번 강의에서 보신 케이스인데요. 사실은 이식제가 아닌 혈병을 이식한 케이스로서 ABCP 전과 6달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ABCP, 즉 혈병 이식 전의 근원심의 사진으로 16번 대구치 자리는 잔존골 길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식 후 3달이 경과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공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식제를 전혀 넣지 않았었고, 골벽으로부터 결체 조직뿐만 아니라 골 조직도 따라가면서 천천히 정식되어 기질골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달 후 상태로서 남아있던 일부 혈병이 흡수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완전히 성숙된 뼈는 아니지만 초기골 재생이 다 끝났음을, 바닥에 있던 하얀 침ül골선이 완전히 사라지고 상동 바닥이 여기까지 올라갔음을 새로운 침ül골선이 보이는 것을 보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협술 초기에 이식 전과 이식 후 3달에 경과된 사진이고, 6달에서는 가운데가 구룡성이 묻되고 많이 꺼져 있는데, 이 높이에서는 3달째까지는 혈병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상동이 너무 넓고 크다 보니 골벽과 거리가 먼 한가운데에서는 초기골이 형성되지 못하고 흡수가 되었기 때문이지만, 그 아래 6.5mm 높이에서는 초기골 재생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17번 자리에서는 여기보다는 협설적으로 좁은 편이라서 흡수가 덜 되어서 최소 8mm 높이까지는 골 재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ABCP 전후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은, 전에는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했었지만 이제는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픽스처를 심고 나서 다시 6달이 지난 후에 크라운을 하면 되죠. 즉 합쳐서 1년 후에 완성이 되는데, 픽스처 식립 후 추가되는 6달 동안 골절이 더 성숙되어 단단해질 것이란 것을, 역시 ABCP를 한 이 케이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26분, 27번 대구치 케이스인데요. 근원심의 CT를 보면 약간 오목한 이 자리는 잔존골 길이가 3mm, 그 뒤로는 6mm 정도가 되니까, 만약 소켓 크래프트를 한다면 이 자리에서의 마개거상이 이 정도까지라서 식립 가능한 픽스 길이가 8mm이고, 이 자리에서는 거상이 이 정도까지라서 식립 가능한 픽스 길이가 6mm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대구치 자리인데 이러면 고정력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1+1으로 4개의 픽스처를 고리식 없이 소켓 리프팅만 해서 심는 것이 보통은 저의 방식인데요. 환자분의 요구가 있어서 뼈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상이 확실한 윈도우 그래프트를 해야만 하는데, 상동이 크고 넓어서 이식량이 많습니다. 기타 이식제를 넣을 바에야 ABCP를 해서 골 전도성을 올릴 것이라서 막의 거상만 잘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근원심으로는 크고 바닥이 평평해서
막의 거상이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이 오목한 부위에서의 막의 거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술적으로는 좁고 바닥이 오목하고 막이 얇아서이죠. 게다가 척벽의 두께가 두껍죠. 이러면 오프닝만 크고 홀이 작아서 막의 거상이 어려워질 수가 있으므로 창을 낮고 크게 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의 창의 위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이러면 수술 위치가 높고 범위마저 커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골벽의 소실도 커져서 불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27번 자리를 협설적으로 보면 26번 자리보다 바닥이 더 넓고 평평해서 막의 거상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창을 내지 않고 26번 자리만 동그란 창을 크고 낮게 내서 막을 안 찍고 거상을 한다면 그 뒤로는 바닥이 아주 넓고 평평해서 옆으로 미는 자체로도 여기 골벽까지 막의 거상이 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골벽의 소실이 크지만 대신에 뒤에서는 골벽의 소실이 아예 없어서 좋죠. 이런 이유로 실제로 동그란 창을 크고 낮게 냈고 잔존 골 길이가 제법 남아 있었으니까 혈병 이식과 동시에 픽스처 이식도 같이 했습니다. 보통은 1년 후에 보초를 하지만 식립과 동시에 픽스처 식립을 했으므로 6달 만에 크라운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20배 골질이 덜 성숙되어 바닥 골벽의 하얀 선은 사라졌지만 그 위로 어디까지가 신생골인지 파노라마에서는 아직은 분명하지 않죠. 하지만 1년 후에 다시 보면 하얀 침일곡선까지 신생골이 생겼음을 파노라마 사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6달 이후에도 계속 골질이 성숙되고 있었다는 뜻이고 만약 일반 이식제를 넣었다면 보기 힘든 변화입니다. CT로 마저 확인을 하면 26번 근심 픽스처의 골 재생 결과를 29 3개월과 1년 6개월을 비교해 볼 수 있고 26번 원심 픽스처의 결과 비교이고 27번 근심 픽스처에서의 비교한 것이고 27번 원심 픽스처를 비교한 것으로 상동 바닥이 이제는 여기까지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전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시술 전 협설적 CT 사진인데요. 잔존 골 길이가 3mm라서 막을 거상을 크게 할 수 있는 윈도우 그래프트를 할 수밖에 없고 ABCP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까지는 근원심으로도 상동이 오목하고 크지 않은 편이라서 막의 거상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막이 얇고 골벽이 두꺼워서 동그란 창을 크고 낮게 냈습니다. 6달 후 결과로서 상동이 크지가 않아서 재생 골절이 빨리 성숙된 편인데 가운데가 많이 꺼져서 최소 골 길이가 7mm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돌이켜보면 창을 낮고 크게 딴 것도 있지만 차폐막의 고정을 확실히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벽의 재생이 덜 됐고 연조직이 자라 들어와서 골 재생이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차폐막의 고정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어쨌든 8mm 길이의 픽스처를 소켓 리프팅 방식으로 심었었고 3년 6개월이 경과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XR 뷰이고 협설적 CT 사진입니다. 차폐막의 고정 실수로 골량을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 골질이 더 단단해졌고 전부 자기 뼈입니다. 최초 상태와 비교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